봅시다. 여기 조금 까다로운 문제거든. 좀 까다로운 문제고, 얘도 학교 시험에 종종 잘 활용이 되는 문제인데, 모든 항이 양수인, 이거 1507번, 1507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은 80이고, 역수들로 표현된 거의 합은 20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해달래. 봐봐. 얘는 합으로 뭔가를 표현하면 잘 안 보여. 합으로 표현하면 잘 안 되고, 선생님도 이거를 작년에 시험 대비할 때 좀 기억하라고 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 얘도 합으로 표현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 내가 구해야 될 것부터 조금 한 번만 표현을 해보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항을 내가 초항과 공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열 번째 항은 A 아래 9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로그에서 로그의 합은 지수끼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될지 한 번만 써봅시다. 로그 2에 A가 몇 개? 10개. 그래서 A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잘 봐봐. 아래 1제곱 곱하기 아래 제곱 곱하기 아래 세제곱 쭉 해서 곱하기 아래 9제곱이거든. 그럼 우리 지수에서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 될 테니까 1부터 쭉 해서 9까지 합이 되겠지. 그럼 우리 1부터 10까지 합이 55니까 9까지 합은 45? 요걸 구하라는 거야. 그렇지? A의 10제곱 곱하기 R의 45제곱을 곱하라는 거야. 잘 봐봐. A를 구하고 R을 구해도 구할 수 있는 값이지만 굳이 내가 A, R을 다 각각을 구하지 않고 그냥 요걸 구하고 싶은 거라고. 요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볼 건데, 얘를 내가 그냥 초항과 공비로 표현을 해볼게. 이 80은 초항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쭉 해서 A10이니까 AR 9제곱까지 합이 80이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역수잖아. A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볼게. A분의 1 AR 분의 1 AR 제곱분의 1 AR 10제곱분의 1 이렇게 9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나는 분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분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분수 형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분수가 안 되게 하고 싶어. 통분하고 해도 되는데 굳이 통분하지 말고 내가 양변에다가 AR 9제곱을 한 번만 곱해보자. 양변에 AR 9제곱을 그냥 이렇게 곱한다고 한 번만 쳐봐. 그럼 여기에 AR 9제곱을 곱하면 AA 약분돼서 R 9제곱만 남지. 그래서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R 9제곱. 이렇게. 얘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A 하나, R 하나 지워지니까 R 8제곱. 쭉 가서 얘는 AR 9제곱을 곱하면 1이 되겠지.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20 곱하기 AR 9제곱이야. 이렇게 돼. 그럼 다시 여기 잘 봐. 내가 알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여기 양변을 A로 나누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9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게 뭐랑 똑같아? A분의 80이랑 똑같아. 다시 얘가 A분의 80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같다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내가 80, 20 약분해서 4. A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A 제곱 곱하기 R 9제곱이 얼마야? 4가 나와. 그래서 이게 나와. 보이니? A 10제곱 R 45제곱은 A 제곱 R 9제곱 전체의 5제곱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아서 세팅을 그냥 한 거야. 문제에서 알아서 정리하면 이게 나오게 세팅을 한 거라고. A, R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4잖아. 이렇게. 그래서 5 내려오면 5 곱하기 로그 2의 4. 10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형태는 좀 기억을 해줘. 지금은 까먹을 수 있어. 이거 지금 위에 문제가 형태가 똑같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고, 똑같이 연습 한번 해보고 숙제로 시험 대비할 때 요 정도만 좀, 이거는 이렇게 나열해서 푸는 게 좋다.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야.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야. 그냥 쭉 써봐. 합으로 뭔가를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고, 1508번 봅시다. 살면서 너희가 이런 도형을 정말 많이 볼 거라서 나는 계속 도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미적분 2. 우리는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질 건데 미적분 2에서 등비급수라는 걸 배우면 또 엄청나게 많이 볼 거거든. 한 번만 봐봐. 도형 문제가 나오잖아. 도형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뭔가를 도형과 관련해서 뭔가를 더해달래. 길이가 됐건 넓이가 됐건 뭔가를 계속 더해달래. 혹은 뭐 좌표도 마찬가지고. 좌표도 우리가 결국은 그래프니까 일종의 도형의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좌표에 대한 얘기나 도형에서 합구조가 나오잖아. 그러면 100% 등비수열과 관련된 문제야.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도형에서 뭔가 닮음을 가지고 뭔가가 반복되는 구조. 다시 도형에서 닮음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가 반복되는 구조를 수학에서 프랙탈 구조라고 얘기해. 프랙탈 구조라고 얘기하거든. 이 프랙탈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닮음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걔네들은 닮음이 유지된다야.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어렵게 막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프랙탈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 프랙탈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닮음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0% 그냥 등비수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민 안 하고 이거는 무조건 등비수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내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몇 가지지? 초항, 공비, 항의 개수. 맞니? 세 가지밖에 없어. 근데 항의 개수는 문제에서 주겠지? 얘는 문제에서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랑 뭐만 찾으면 돼? 초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돼. 초항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계산해야 돼. 초항은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되고 이 공비를 무조건 뭘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겠냐면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베이스 도형에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해야 돼.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도형이 아니라 기본 바탕이 되는 도형이 무조건 있다고. 그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할 거야. 다시 만약에 어떤 도형의 닮은 비가 A 대 B야. 닮은 비 이퀄 뭐지? 길이 B지. 선분의 B야. 그럼 닮은 비가 A 대 B다? 길이 B도 A 대 B야. 그치? 그럼 넓이 B는 제곱 B지. A제곱 대 B제곱이야. 그럼 나는 항상 어떤 식으로 공비를 구할 거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도형의 닮은 비를 구했더니 3대 1이 나왔어. 3대 1이 나왔어? 그럼 내가 3대 1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양변을 3으로 나눠서 1대 3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럼 만약에 그 문제가 길이랑 관련된 문제야? 그럼 길이 B가 1대 3분의 1이라는 거지 1대 3분의 1 공비가 3분의 1이라는 거라고. 3분의 1씩 줄어들 거니까. 그럼 넓이 B는 제곱 B니까 1대 9분의 1이 되겠지? 그럼 1대 9분의 1, 9분의 1씩 곱해 나간다는 거니까 공비는 9분의 1이라고. 그치? 요걸 쓸 거야. 왜 내가 베이스 도형의 닮은 비를 쓸 거냐고 얘기하냐면 보통 문제 자체가 세팅이 둘 중에 하나거든? 초항이 어렵거나 공비가 어렵거나야. 초항이 어려우면 공비는 쉬워. 초항이 어려우면 공비는 쉽다고 그냥 눈에 보여. 근데 만약에 초항이 쉽고 공비가 어렵잖아? 그럼 이 공비 찾는 게 힘들 때 보통 어떤 식이냐면 이 초항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게 돼. 보게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다 줘도 저걸로 다 풀 거야. 다 풀 거야. 그래서 이 문제로 설명을 해볼게. 잘 봐봐. 내가 막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지금 이 문제로 딱 설명하면 돼. 지금 문제를 보면 A, B가 2야. 높이가 2고 밑변의 길이가 4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차례대로 A1, A2, A3라고 할 때 A8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무조건 뭐라고?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근데 길이잖아, 길이. 길이니까 닮은 비가 길이 비가 될 거야. 다시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가 길이 비가 될 거라고. 지금 보면 첫 번째 요 정사각형은 어디다가
이 큰 직각삼각형에다가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만들 거야.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 될 거라고. 이 직각삼각형에다가 내가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 될 거야. 저거의 닮은비가 고민 없이 닮은비 그냥 공비가 될 거라고. 그럼 자 봐봐. 무조건 닮음을 써줘. 도형은 너네 닮음을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져. 지금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있지.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2니까 1대 2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봐봐. 요 직각삼각형도 전체 큰 도형이랑 무조건 닮음이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1대 2라고.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2x라고 놓을게. 그치? 그럼 끝났네. 요 길이가 얼마야? 전체 2에서 x 뺀 거지. 둘이 같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는 얼마? 3분의 2인가? 이렇게 나오나? 그치? 그래서 초항 나왔어. 3분의 4야. 조심해줘. 2x야. 그치? 계산 잘한 거 맞지? 응. 자 그럼 봐봐.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3분의 2라고. 이제 바로 나와야 돼. 공비 3분의 2야. 왜? 왜지?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비가 공비라고. 첫 번째 베이스가 얘잖아. 얘가 첫 번째 베이스지. 이 길이 얼마? 2야. 두 번째 베이스 도형 누구야? 얘가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도형이지. 얘는 베이스가 누구야? 요 놈이잖아. 이거 얼마라고? 방금 그랬잖아. 3분의 4라고. 맞아? 2대 3분의 4니까 1대 3분의 2지. 무조건 이렇게 세팅이 돼. 무조건 첫 번째를 구하다 보면 공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지금 닮은비가 2대 3분의 4였잖아. 그러니까 1대 3분의 2인 거지. 얘가 공비라고. 얘가 공비가 될 거야. 그래서 초항이 3분의 4고 공비가 3분의 2. 등비수열. A8 바로 쓸게.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7개?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3분의 2 하나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2 8제곱이 되겠다. 항상 닮음을 좀 잘 써야 돼. 뭐 첫 번째 항을 구할 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닮음을 좀 잘 써서 문제를 풀 거니까. 여기 사실 마풀에는 도형이 좀 빈약하거든. 도형이 좀 빈약해. 어려운 문제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잘 활용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1512번을 갑시다.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그래서 한 거야. 뭔가가 반복되는 구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이게 개수를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 개수를 줘도 상관이 없어. 지금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각각 3등분을 이렇게 하겠대. 3등분을 해서 가운데 도형을 하나 골라. 가운데 도형을 하나 골라.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겠대. 첫 번째 항이라고 하겠대. 그 다음에 나머지 8개에서 똑같은 짓을 해. 반복하는 거지. 3등분을 해서 가운데 도형을 고르는데 이 8개에서 다 하니까 이 가운데 도형이 8개가 생기잖아. 8개가 생기잖아. 이 8개의 합을 A2라고 하겠대. 이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같은 구조를 반복하면 고민 없이 뭐라고? 등비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야. 그럼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초항과 공비를 구하면 됐는데 얘는 이걸 생각하면 돼. 초항은 그냥 얘지.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 요거야. 그럼 두 번째 항은 뭐야? 요 작은 애가 몇 개? 8개야. 8개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이니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공비가 알아서 계산이 될 거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등비수열이다라는 거야. 개수가 주어지면 그 개수 곱해서 써주면 돼. 그럼 첫 번째 항은 바로 할게. 얘는 그냥 1이지. 얘 1이고 1이니까 그냥 1이야. 얘는 1이야. 그럼 얘는 지금 얼마냐면 얘가 1대 3이니까 이 길이비가 1대 3이니까 넓이비는 1대 9가 돼서 얘 9분의 1이 되겠지. 이거 한 칸의 넓이가 9분의 1이잖아. 이거 9분의 1이잖아. 근데 그게 몇 개? 8개야. 이 8개 때문에 등비수열이 깨질 것 같은데 아니라고. 프랙탈 구조는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9분의 8이니까 공비가 얼마야? 그냥 9분의 8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등비시험을 확신을 갖고 풀 거야. 이걸 내가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 프랙탈 구조를 설명해야 돼서 그만 3시간 수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가자고. 애초에 문제 자체가 저걸 바탕으로 만들 거라서 개수가 나와도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초항이 1이고 공비가 9분의 8이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이걸 9번 반복해서 더해달라 그랬거든. 쭉 해서 9번째까지 더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 빼기 9분의 8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8의 9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겠다. 그럼 나 분모 분자에다가 9를 좀 곱할게. 그러면 9 빼기 8은 1이니까 9 곱하면 9 빼기 9 곱하기 9로 묶을까? 여기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A는 9고 B는 8이 답이, B도 9인가? 둘 다 9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자신 있게 풀었으면 좋겠고 1513번도 터프가 1513번은 해봐 할 수 있어? 1514번 봅시다. 도형이 겁먹지 말고 잘 해봐. 1514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N이라고 할 때 수열 AN의 뭔가를 구해달래. 초항하고 공비 구하라는 거지. 초항하고 공비. 다시 반지름이야, 반지름. 우리 너네 그 삼각함수 활용 배우고 왔으니까 내접은 나오면 어떤 삼각형의 내접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100% 이식을 쓰게 되지. 100% 이식을 쓰게 돼.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어. 그럼 이 내접원에 항상 반지름을 구하는 게 관건이 되잖아.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 B, C 이렇게 표현하면 항상 뭘 쓰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과 같다. 요거를 무조건 쓰지.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접점 수직이다를 쓰는 거잖아. 원의 중심에서 접점 수직이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 수직이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 곱하기 R.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B 곱하기 R. 2분의 1 C 곱하기 R. 다 더한 게 삼각형의 넓이니까 저식이 나오는 거잖아. 내접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야. 내접원에 빨리 졸면 안 된다고. 내접원에 반지름이 나오면 100% 이걸 쓸 거야. 그치?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야. 내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 A 제곱인 게 안 나온다? 공식을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덜 한 거라고. 그래서 이건 알아야 돼.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 정삼각형 나오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이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사실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이 첫 번째 C1의 반지름,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어서 반지름 R 이렇게 놔볼게. R이라고 놔볼게. 그러면 얘는 삼각형의 넓이가, 정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2 루트 3의 제곱 으로도 표현이 되고, 어떻게도 표현이 된다고? 2분의 1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정삼각형의 둘레는 요거 3배니까 6 루트 3이지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을 써서 구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정삼각형에서는 굳이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정삼각형은 특수각이잖아.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을 배우고 왔으니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쪼개면 이거 몇 도? 30도? 30도? 30도 특수각이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이네. 요 길이가 지금 2 루트 3이니까 얘가 루트 3이라는 거잖아. 루트 3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길이가 1이라는 거야. 얘가 2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1은 1이겠네. 첫 번째 반지름 1이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건데, 나는 계속 좀 오늘은 통일해서 가볼게. 두 번째 반지름 구하는 거 1도 아닌데 계속 요걸 쓸 거라고.
베이스가 되는 도형을 쓸 거야. 얘가 지금 첫 번째 내저번의 베이스 도형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도형. 그러면 두 번째 내저번의 베이스 도형은 요 정삼각형이지. 요 정삼각형이지, 그치? 그럼 저 정삼각형의 뭔가를 하나 구할 수 있겠니? 이 정삼각형의 뭔가를 하나 볼 수 있겠어? 응. 지금 봐봐. 이 원의 중심이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잘 안 보이나? 응. 이 길이가 얼마지? 아니, 다른 색깔 볼까? 요 길이가 얼마야? 이거 얼마인지 보여? 항상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의. 원의 중심에서 원이 한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요 길이 지금 얼마야? 반지름 1이지. 요 길이도 얼마야? 반지름 1이겠지? 1이겠지? 그럼 끝난 거야.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빨리. 베이스 도형의 닮은 비만 봐. 첫 번째 도형. 이 길이가 얼마였어? 2였다며. 요 길이 얼마야? 1이라며. 닮은 게 2대 1이네. 그치? 뭐 꼭 변의 길이일 필요 없잖아. 요것 때 요게 닮은 게 아니야. 닮은 비 2대 1이라고. 그럼 공비 얼마야? 1대 2분의 1. 공비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거야? 이상한 짓은 안 할 거다. 이 개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도형을 너무 답안지처럼 풀려고 하지 마. 베이스 도형의 닮은 비를 쓸 거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고. 유형 14 봅시다. 유형 14, 15가 좀 같은 케이스 문제가 될 거라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나만 좀 보고 갈게. 이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등차가 됐건 등비가 됐건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 됐건 계속해서 나올 거야. 다시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르지? 부분합 SN 명칭을 계속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얘는 첫 번째 항부터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시그마랑 다르게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한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부분합의 성질이잖아. 부분합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될 거냐면 이 부분합 SN에 대한 어떤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식이 주어져 있어. 항상 얘기지만 수열은 일반항을 찾으는 게 전부거든. 목표거든. 내가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다는 건 그 수열을 간파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에서 항상 중요하게 쓰는 거 일반항 찾기 위한 행동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먼저 쓸게. 항상 부분합이 나오면 S1이 A1과 같다라는 거. 그렇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게 부분합이라는 이름을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거든. 부분합. 항상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일반항을 구하는 게 궁금해. 일반항에 관심이 있어. 그럼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내가 요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불확실성을 없애버릴 거라고. 앞에를 제거할 거야. 그러니까 SN-1 첫 번째 항에서 AN-1번째 항까지를 날려버리면 n번째 항이 나오는 거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걸로 구할 건데 여기 항의 번호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부분합을 표현하면 어쩔 수 없이 n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야? 요걸로는 초항을 못 구해. 그래서 초항은 무조건 이걸로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n은 1을 한 번만 대입해봤어.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가짜 A1이라고 해볼게. 원래 안 되는데 그냥 한 번 넣어봤어. 한 번 넣어봤더니 얘랑 똑같은 거야. 진짜 A1이랑 똑같아. 그럼 내가 굳이 나눠서 쓸 필요가 있니? 나눠서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만약에 가짜 A1하고 진짜 A1하고 진짜 A1은 누구야? S1이지? 이게 같아. 그럼 나는 수열을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돼? A에는 그냥 SM-SM-1로 표현하면 돼. 그래서 이 상황을 문제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가짜 A1하고 진짜 A1하고 같은 상황을 문제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첫째 항부터 어쩌고 저쩌고 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때,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일 때 어쩌고 저쩌고가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진짜 A1하고 가짜 A1이 같아가지고 이걸 첫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네 이 두 가지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 등차에서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할 조건 뭐야? 네가 알아야 된다고. 이거 모르면 공부를 안 한 거야. 왜 공부를 안 한 거냐면 어렵지가 않으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문제를 생각하면서 몇 개만 풀어봤으면 이걸 모를 수가 없다고. 뭐였지?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빨리 봐봐. 뭐였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등차 수열의 합은 무조건 공비의 절반을 개수로 갖는 2차식이야. 그리고 상수항이 뭐라고? 0이라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첫째 항부터 성립하고 싶게 하는 S에는 어떻게 돼? 상수항 0이야. 상수항이 0이면 돼. 그럼 등비수열은? 등비수열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칠게. 몰라도 되는데 어렵지 않아서 알았으면 좋겠어. 이 꼴이면 돼. A 아래 n제곱 빼기 A야. 무조건 이 꼴이면 등비수열은 첫째 항부터 이렇게 SN이 표현이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쉽잖아. 너무 조건이 간단하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어. A 곱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A.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은데 했으면 좋겠다고. 잘 봐봐. 수열 1516번 보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요거래. 그럼 지금 이걸 보면 A2, A4, A6, A8이니까 사실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면 얘는 그냥 일반항 찾으라는 거야. 다시 AN은 어떻게 돼?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야. 꼭 써줘. 이렇게 쓴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라고. 근데 어차피 내가 두 번째 항부터 구할 거니까 필요 없기는 해. 첫 번째는 필요 없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상위 1%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안 쓸 거라고.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왜? 빨리 봐봐.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2 하나 갖다 놓으면 이 꼴인 거 맞니? 얘는 무조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여기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쓸 거야.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 AN을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 자,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야. 선택사항. 지수꼴은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제 초항 얼마고 공비 얼마일까? 초항 6이고 공비 2야. 초항은 왜 6이지? 초항은 S1으로 보면 되지. 1 집어넣으면 12 빼기 6이니까 6이야. 공비는 무조건 2지. 얘잖아. 등비수열 합공식 빨리 생각해봐.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 계산할 때만 쓸 거야.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지. 무조건 누가 공비야? 밑이 공비야. 고민할 필요 없어. 무조건 얘가 공비야. 그러니까 나는 초항이 6이고 공비가 2라는 걸 알아. 굳이 합 써도 되겠지만 그냥 12. 그치? 4 곱해서 48. 얘는 합공식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냥 할게. 여기다 4 곱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바로 찾았으면 좋겠어. 물론 해도 되는데 우리가 등비수열은 워낙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럼 1517번은 보자마자 답이 마이너스 15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1518번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1518번 봅시다. 선생님이 그냥 무조건 너무 공식화 시키는 것 같으니까 둘 다 하긴 할게. 둘 다 하긴 할 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는 바로바로 가는 걸 잡았으면 좋겠다. 워낙 많이 보니까 지금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로그 2의 SN 플러스 K는 n 플러스 1이 되겠대. 우선 요 식이 되게 불편하지? 되게 불편하니까 정의에 의해서 SN 플러스 K는 뭐가 되지?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내가 SN을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k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룬대. 선생님 우선 담백하게 정의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가짜 A1하고 진짜 A1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치? 가짜 A1은 뭐야? 내가 Sn-Sn-1로 구한 일반항 가지고 만든 거. 그치? 원래 이렇게 하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이 되는 거잖아. 한 번만 해볼게. 내가 살면서 많이 안 하는 거라 한 번만 해봅시다. 자, SN은 저거지.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k야. 빼기 Sn-1은 2의 n 대신에 여기 n 대신에 n-1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의 n제곱 빼기 k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k 없어지고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의 n제곱이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2의 n제곱에 2 빼기 1이니까 2의 n제곱이지. 이게 AN이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가짜 A1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2야. 그렇지. 진짜 A1은 뭐야? S1이잖아.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어.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K지. 이게 같으면 된다고. 그래서 K가 얼마 나와? 2가 나오는 거지. K가 2가 나와. 그래서 K는 2가 될 거고 초항도 그때 2가 될 테니까 4가 답이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얘가 지금 어떤 형태야? 2의 n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k인 거잖아.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된다고? 이 둘이 같으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k는 2가 바로 나오겠지. k는 2가 바로 나오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1도 나올 거고. 하나만 더. A에 뭐 나왔어? 2의 n제곱 나왔어.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나왔지? 공비가 2인 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겠지 이제. 밑이 그냥 공비라고. 밑이 그냥 공비야.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 1521번 지금 한번 해볼까? 1521번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좀 잠깐. 얘를 여기 뒤에 수열합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쭉 다 해서 끝낼게. 다 끝내고 트레이닝 하자.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푸는 것을 연습 한 번만 해볼게. 자, 지금 보면 SN이 SN 더하기 1이 3의 2n 제곱이니까 SN은 이렇게 쓸게. 3의 2n 제곱 빼기 1인데 3의 2n 제곱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지수가 n으로 이뻤으면 좋겠어. 그럼 3의 제곱의 n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봐봐. 이게 앞에 숨어 있는 게 곱하기 1이지. 그래서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라고.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라. 첫 번째 항이 얼마? 1 집어넣으면 8이지. 공비는 얼마? 무조건 미치라고 했었냐? 9인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기억은 맞겠다. 그치? 굳이 SN 빼기 SN-를 안 구하고 할 수 있다고. 그치? 얘는, 니은은 첫 번째 항이 지금 8이 나왔지? A1, A3, A5, A7 두 칸씩 건너뛰는 것도 등비 수열이잖아. 공비가 얼마인? 9의 제곱인 등비 수열이 되겠다. 그치? 9의 제곱인 등비 수열이 되겠네. 그래서 굳이 한번 써보면 여기다가 써볼게. 얘는 81이겠지. 81 빼기 1 분의 그치? 초항 8 곱하기 81에 9라고 쓸까? 9의 제곱에 4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여기가 80이니까 약분하면 10 이렇게 남겠네. 그래서 10분의 3의 누가 9? 맞지? 그럼 여기 9의 8제곱이니까 3의 16제곱 맞네? 빼기 1 맞겠다. 그래서 니은 맞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수열 A2n의 공비는 9래. A2n 몇 개만 써봐도 되지. A2, A4 뭐야? 공비 두 칸 차이 나니까 R 제곱이라서 81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요거 연습이 좀 됐으면 좋겠어. 우리 내신 때만큼은 시간 좀 세이브할 수 있게 너무 찾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1523, 4 그냥 선생님 풀어줄게. 봅시다. 1523, 24 봅시다. 23번 보자. 지금 SN이 저렇게 주어져 있대. 자, 얘도 이렇게 한번 써볼게. 2의 n 플러스 2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0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니?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고 싶대. 그러니까 얘랑 마이너스 k가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어떤 모양이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치? 내가 만약에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0 맞고. 그러면 자,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40 빼기 20이니까 초항 20 맞다. 그치? 공비는 밑이니까 2 맞네. 니은도 맞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SN 더하기 A1은 첫째 항이 40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래. 이걸 되잖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식을 써와도 돼. 이건 지금 식을 쓸 수 있지. 뭐야? SN 더하기 A1 얘가 SN이잖아. A1이 20이잖아. 그럼 SN에다가 20 더한 거니까 여기다 20 더하면 얘가 뭐가 돼? 20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첫째 항이 40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20 곱하기 2의 n제곱은 나열해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40. 2 집어넣으면 80. 3 집어넣으면 160. 첫째 항이 40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맞네. 혹은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표현이 된 거잖아. 그래서 하나만 얘기해보자. 내가 그냥 오지랖 뿌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 요거를 보고 첫째 항 공비 찾으라 그러면 보통 답안지를 보잖아. 답안지를 보면 다 이렇게 만들어. 이걸 열심히 만들라 그래. 이걸 열심히 만들라 그래. 그러니까 막 여기서 2를 하나 빼가지고 40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만들어서 초항이 40이고 공비가 2구나라고 찾으라 그런다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지수꼴은 100% 뭐라고? 100% 등비수열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지수가 나오면 등비수열이라는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 그럼 초항 공비 어떻게 찾으면 돼?
두 개만 써보면 되지.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초항 나오고 그 다음 b가 공비가 될 거 아니야. 하나만 물어볼게.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저게 일반항이래. 그럼 애들이 저거 가지고 답안지 보면 초항 공비 찾으라고 그러면 저걸 정리해가지고 a 아래 n-1제곱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말라고. 난 확신이 있어. 지수니까 확신이 있다고. 무조건 무슨 수요? 등비수요. 그럼 1 집어넣어봐. n에다가 1 집어넣어. 정리도 하지 마. 이게 1 집어넣은 거지. 이게 초항이겠지. 2 집어넣어.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럼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공비 얼마? 3분의 2의 세제곱. 그치? 공비 3분의 2의 세제곱이지. 3분의 2의 세제곱, 얘가 초항. 그치? 그래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지수면 나는 등비수열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한데 나중에 너네 미적분 2 할 때 그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오지랖 한번 부려봤고 1524번 봅시다.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인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AN,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지금 얘는 뭐 등차 등비라는 말이 없어. 등차 등비라는 말이 없어. 등차 등비라는 말 없고 문제에서 AN 더하기 SN은 K가 항상 성립한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SN은 항상 K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거 K 지금 상수거든? 상수야, 상수.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대. 그때 S6이 189일 때 K의 값을 구해달래.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가지고 한 번만 얘기해 보려고 그래. 이게 여기가 상수라는 것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일반항이고 부분합이잖아. 너는 이런 문제를 이것뿐만 아니라 자주 볼 거야. 일반항과 부분합이 섞여 있는 식이 나오지? 그러면 하나로 통일시키고 싶은 거지. 일반항이면 일반항, 합이면 합 하나만 표현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쟤를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니? 합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니? 무조건 일반항이 좋다고. 왜? 난 이거 하나 알고 있거든. 이게 되게 만능인 거야. 그래서 부분합 n번째 항의 합에서 n-1번째 항을 빼면 나는 무조건 일반항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일반항과 부분합이 섞여 있는 식이 나오면 그냥 100% 적어야. 식을 하나로 통일시킬 거라고. 그 내가 AN 더하기 SN이 K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요거 SN-를 빼고 싶으니까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을게. 이게 모든 N에 대해 성립한대. 그러니까 AN-1과 SN-1을 더한 것도 뭐가 나와야 돼? K가 나와야지. 이게 모든 N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뭘 할 거라고? 뺄 거라고. 뺄 거야. 그러면 AN 빼기 AN-1이 나올 거고, 봐봐. 여기서 요거를 빼면 뭐 나온다고? AN이 나온다. 근데 KK 지워져서 0이야. 이게 왜 여기 있냐면 마이너스 AN-을 넘겨봐. 그럼 이 AN이 AN-1이지. AN이 등비수열이 나와서 그래.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N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S6이 189라 그랬으니까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초항이 뭔지 몰라? A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이게 189래. 189래. 그래서 계산 시간만 조금 세이브 할게. 맞나? 이렇게. 미안한데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나? 해야 되나? 초항 구해야 되지? 초항 구해야 되네. 초항 구할게. 계산만 좀 넘어갈게. 여기서 A1 구할 수 있지. 하자 그냥. 해. 2분의 2.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도 계산이 안 돼. 계산이 너무 귀찮은데? 2분의 1에 2 A에
1-2의 6제곱. 2의 6제곱이면 64인가? 64분의 63인가? 이렇게 되나? 이게 189라고?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32. 되겠다. 63 약분하면 3이지. 이렇게. 그래서 A가 30이 넘어가면 96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K 어떻게 구할래? K 어떻게 구해?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잖아. 제일 쉬운 n 1일 때죠. 이렇게 A1 더하기 S1이 K지. 그러니까 2배의 A1이 96? 이게 K 19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그냥 좀 신박하게 만든 문제였고, 넘겨서 유형 15 보면 얘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케이스들, 다 내신 대비할 때 진짜 엄청나게 주구장창 풀게 될 문제들인데 한번 해봅시다. 1526번 해볼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나오면 그냥 손을 쓰면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어. 다시,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고, 등비 수열은 초항과 공비로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선생님이 시험 대비할 때 이런 문제가 질문이 나오면 좀 속상하더라고. 안타까운, 속상하다기보다 안타까워. 왜냐면 안 해본 거야.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안 해 하고 안 한 거라고. 하면 그냥 풀리거든. 자, AN은 등차 수열이야. 초항은 2래. 그러면 AN의 공차는 D라고 표현해볼게. B에는 등비 수열이야. 초항이 2래. 그럼 공비는 R이라고 표현해볼게. 그러면 쓰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거지. A2랑 B2랑 같대. A2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초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거지. 여기다가 쓸게. 초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게 A2야. B2는 초항에다가 공비 하나 곱한 거니까 2R이지. 관계식 나왔네. 그 다음에 A4랑 B4. 그럼 A4는 3칸 차이 나니까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3개 더한 거지. B4는 초항에다가 공비 3개 곱한 거지. 이거 연립하면 문자 두 개, 식두개니까 무조건 D랑 R이 나온다고. 무조건 D랑 R이 나올 거야. 당연히 여기다가 R 해가지고 세제곱 하는 것보다는 D를 바꾸는 게 낫겠지. D 넘어가면 D가 쓰자 2R-2잖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D 대신에. 그래서 정리해볼게. 여기 2R 세제곱. 근데 2를 좀 다 나눌게. 2 이렇게 나눌게. 그러면 3D가 3R이니까 넘어가면 R 세제곱 마이너스 3R 이렇게 마이너스 3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풀면 R은 1은 아닐 거지. R은 1은 절대 안 되겠지. 왜냐면 D가 0이 아닐 테니까. 여기 공비는 1 아니라 나와 있네. R은 1이 아니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공비 2 나오나? 마이너스 2 나. 계산이 안 돼. 여기 지금 1 집어넣으면 내가 이거 조립제보로 인수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1 집어넣으면 0 되지. R-1 무조건 인수를 갖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게 R 세제곱 돼야 되니까 여기 무조건 R 제곱이지. 상수항이 2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지 무조건. 이것만 찾으면 되지. 2차항이 0이니까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이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R 플러스 2, R 마이너스 1이니까 R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다. R은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무조건 나와. 하면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A5는 초항에다가 공차 4개. 그럼 마이너스 22 나오나? 이렇게. B5는 초항에다가 공비 4개. 16 곱하면 되니까 32 나오나? 1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잘할 수 있을 거고, 1527번도 봅시다. 이것도 그냥 선생님이 그냥 풀게. 이게 눈으로 좀 경험치를 좀 익혔으면 하는 문제여가지고 봅시다. 자, 또 부분합을 줬어. 자, 봐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A의 2n-1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잖아. A의 2n-1 그냥 나열 한 번만 해봐. A의 2n-1이니까 A1, A3, A5 요렇게 홀수 번째 항만 뽑았을 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거거든.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네가 공차가 3이니까 두 칸을 간 게 공차가 3이니까 수열 A에는 공차가 2분의 3인 등차 수열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거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수열이라는 거 진짜 멋대로 만든 거니까 짝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홀수 번째 항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나는 홀수 번째 항만 다룰 수 있어. 그 다음에 수열 2n-1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래.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S1, S3, S5 이렇게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만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야.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은 나 알 수 있어 없어? 전혀 몰라. 절대 모른다고. 근데 문제에서 A14를 구해달래. 다시 AN도 홀수 번째 항만 다룰 수 있고 합도 홀수 번째 항만 다룰 수 있는데 뜬금없이 A14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무슨 생각해야 돼? 홀수 번째 항만 가지고 만들어야 돼. 홀수 번째 항만 가지고 A14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A14를 끼고 있는 홀수 번째 항의 조합을 만들어야 돼. 그럼 최소한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 S15에서 S13을 빼야지 14가 들어있겠지. 맞니? 나는 홀수 번째 항만 다룰 수 있어. S15에서 S13을 빼면 뭐가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치? 내가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하니까 요게 나올 거야. 근데 나 이건 구할 수 있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A15를 빼면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A14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길 바라고 만든 문제야. 그럼 해볼게. 자, 수열 S2n-1이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잖아. 초항은 얼마야? 초항은 S1. A1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1이네. 1이야. 그치? 그럼 S15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몇 번째 항이야? S15 몇 번째 항이야? 이 수열에 대해서 몇 번째 항이야? n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8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8번째 항이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S13은 그럼 7번째 항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S15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한 거야? 7개 곱한 거야. 2의 7제곱이 되겠지. 빼기. S13은 13번째 항이 7번째 항이잖아. 초항에다 공비 몇 개? 6개 곱한 거야. 거기에서 A15를 뺄 거라고. 다시 A15는 몇 번째 항이야? n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8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아? 8번째 항이야. 그럼 얘도 초항이 1이잖아. 1에다가 공차 몇 개? 7개? 22? 요거를 계산한 게 A14가 되겠지. 그럼 64에서 22 빼니까 4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번호 잘 체크해야 돼. 이 눈속임에 현혹되면 안 돼. 그냥 요거 가지고 수열 만든 거니까 나열해보고 요거 가지고 수열 만든 거니까 나열해봐야 뭐가 뭔지 체크할 수 있을 거고. 1528번 봅시다. 좀만 기운 내보자. 1528번. 이렇게 맨날 계획했던 것보다 되게 수업이 길어질까?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 얘기인데 등차 수열 있잖아. 꼭 기억해야 돼. 등차 수열에 일반항 A에는 항상 어떤 꼴이야? 공차를 개수로 갖는 1차식이야.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를 개수로 갖는 1차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얘를 함수 관점에서 보게 될 일이 생기거든. 사실 수열이 정확하게 함수라서 이거는 오늘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다라는 매칭이 됐으면 좋겠어.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뭐라고? 공차의 절반을 개수로 갖는 2차식이야. 플러스 상수항은 0이라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버릇 할 거야. 그치? 그럼 지금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지금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따라갈 거고 fx가 gx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gx가 클 때는 gx를 따라가겠다. 두 함수 중에 큰 쪽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잖아. 빨리 큰 쪽을 따라가겠다라는 거는 함수 그래프 관점에서 y는 fx랑 y는 gx 중에 크거나 같다 위에 있다는 거지. 둘 중에 위에 있는 걸 따라가겠다라는 거네.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k이긴 한데 x절편이 1,0이 될 거고, 얘도 지금 인수분해하면 2에 x 마이 2, 1,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2분의 1하고 1을 x절편으로 같이 다시 gx는 이렇게 생겼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 마이너스 1 k니까 여기를 지나는, 조금만 오버해서 그릴게. 조금만 오버해서 그릴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고, kx-1이 너네 만약에 한 번만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 1,0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x에다가 지금 2, 3, 4, 5를 집어넣을 거니까 무조건 gx가 크지.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fx가 크고 어느 순간부터는 gx가 다시 커지는 이런 순간을 따르게 될 거라고. 그럼 봐봐. hx는 둘 중에 위에 있는 걸 따를 거니까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 안쪽에서는 무조건 1차 함수를 따르게 될 거고 이 바깥쪽에서는 2차 함수를 따르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뭐일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다가는 함수값을 1차 함수인 fx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고 이 뒤쪽으로는 2차 함수에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H2, H3, H4는 순서대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대. 너네가 이거를 경우를 다 나눠봐야 돼. 저게 2보다 큰지 2하고 3 사이인지 3하고 4 사이인지 4하고 5 사이인지 5보다 큰지 나눠야 되는데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H2, H3, H4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등차 중앙을 떠나서 얘네들은 다 누구 위에 있어야 돼? 1차 함수 위에 있어야 된다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 1차 함수잖아. 그치?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게 계산량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얘는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항이 1차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1차 함수 위에 있어야 된다. 누구 위에 있어야 돼? 무조건 F 위에 있어야 돼. 다시 2, 3, 4라고 이렇게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3, 4, 5는 등비 수열이 되고 싶대. 만약에 얘까지 fx 위에 있으면 다시 F3은 H3은 F3이라는 걸 알았어. H4도 F4라는 걸 알았어. 만약에 얘까지 F5면 상식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만들 리가 없겠지. 그치? 그 심지어 너네 1차면 절대 등비 수열이 될 수가 없기도 해.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 그러니까 5는 무조건 GX 위에 있어야 됐을 거라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G5였을 거야. 그래야만 등비 수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세수가 등비 수열이다. 무조건 뭘 쓸 거야? 등비 중앙 쓸 거야. 자, 그럼 나 이거 다 알지? H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돼. 2K. H4 4 집어넣으면 3K. G5는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되지. 35 50, 15, 35, 36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요 세수가 등비 중앙을 만족하면 돼. 가운데 놈의 제곱 9K 제곱. 이거 바로 쓸게. 요게 둘이 곱한 거랑 같다. 72K. K가 0이 아닐 테니까 약분할게. K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K는 8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 생각은 꼭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531번에다가 별표를 좀 3개만 치고 볼까? 이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내가 저번 주에도 이 얘기를 했고 어제 선생님이 고3 수업할 때도 이 얘기를 했고 목요일날 수업할 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 거의 지금 내가 매 수업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꼭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문제를 보면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과 공비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이래. 요 놈의 공차를 D라고 하면 이거 자연수여야 되고 요 놈의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자연수가 돼야 된대. 자연수가 돼야 된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 정수.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빨리 뭐 생각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곱의 표현이 유한하거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수, 정수가 유한하거나 무조건 이걸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고 문제를 시작해야 돼. 내가 문제를 풀 때 곱의 표현을 만들려고 할 건지 범위를 만들려고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보기를 봐봐. H라고 B치라고 같대. A11이 94보다 크고 109보다 작대. 빨리. 아, 범위 줬다. 이거 표현하는 자연수가 몇 개 없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고 시작해야 돼. 그냥 무작정 푸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차근차근 표현해 봅시다. A6이랑 B6이 9로 같대. 그럼 A7은 9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되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 9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거랑 B7은 B6에다가 공비 하나 곱하면 되잖아. 9에다가 R 곱한 게 같아야 돼. 이렇게 곱해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9랑 R이랑 D가 자연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라는 조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하고 시작하자고. 만약에 R이 1이야. 그럼 D는 0이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건 안 되네. R이 2야. 18이지. 그럼 9 더하기 D가 18이 돼야 되니까 D는 9야. R이 3이야. 그럼 D는 18이겠지. 이렇게 뭐야 몇 개 그냥 제한이 생기네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자고. 근데 A11이야. A11은 나 좀 잘 봐줘. 여기 힘냅시다. 94하고 109 사이인데 내가 A6을 알잖아. 얘는 A6인 9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지? 5개 더한 거 맞나? 5개? 맞지? 5개 더한 거지? 5개 맞지? 얘가 94하고 109 사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범위가 세팅이 되는 거지. 9 빼고 9 빼면 85지. 100. 양변을 5로 나누면 D는 17보다 크고 20보다 작아. 그치? 이렇게 되는 자연수 D는 18하고 19밖에 없는데 D가 19면 얘가 자연수가 못 되잖아. 그래서 내가 몇 개 나열해봤잖아. 그래서 D가 무조건 얼마다? 18이고 공비는 무조건 3이다. 이게 우리가 자연수를 접근하는 자세야. 그래서 A7은 9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되니까 27인가? B8은 6에다가 공비 2개 곱하면 되지? 9 곱하면 되니까 81인가? 108이 답이 되겠다. 자, 잘했으면 좋겠고 넘겨서 이제 쭉 넘어가서 수요일을 가서 좀만 하고 싶게 빨리 하고 가야 돼. 또 가야 되는데 생겨. 기운 내서 봅시다. 수요일의 합 참고로 원리합계 있잖아. 원리합계가 작년 기준으로는 올해는 아예 달라질 건데 작년 기준으로는 운유고랑 운양고만 원리합계가 들어갔어. 운유고 운양고만 원리합계가 들어가고 다른 학교는 다 안 들어갔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말씀해 주실 거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니까. 자, 수열의 합은 그냥 뭐 설명할 게 앞에 우리 오늘 기본적인 것만 할 거라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봅시다. 1577번 보자. 1577번 가지고 선생님 풀면서 설명해 볼게. 1577번 보자.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중요한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잖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계속 중요한 건 당연히 일반항이야. 일반항. 일반항을 표현하는 거고 얘가 시작하는 항해번호, 끝나는 항해번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항 표현하는 게 항상 관건이 될 건데 우선 성질에 대한 문제를 볼 거니까 성질. 시그마 성질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고 갑시다. 첫 번째, N은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C, A, K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 바깥으로 빠질 수 있어. 그치? 상수 바깥으로 빠질 수 있고 두 가지밖에 없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뿔마 BK가 있으면 더하기 빼기는 찢을 수 있지. 더하기 빼기는 선생님 이렇게만 쓸게. AK 뿔마 시그마 BK로 찢을 수 있다. 절대 못 찢는 게 뭐야? 곱하기는 절대 못 찢어. 곱하기는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합시다. 자, 1부터 15 똑같으니까 그냥 찢어서 가자는 거지. 찢어서 시그마 그래서 이렇게만 쓸게. BK 빼기 시그마 AK가 7이다라는 말 하고 싶었던 거고 얘도 찢으면 시그마 AK 더하기 2배의 시그마 BK 요게 11이다 쓰고 싶었던 거네. 그럼 그냥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빼기 세모는 7이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쓸게. 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11이다. 연립방식 풀라는 거지. 더하면 동그라미는 3 나오나? 6 나오나? 얘가 6 나오네. 이렇게. 그럼 세모는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얘는 3배의 시그마. 빨리 졸지 말고 너는 졸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풀고 있는 거잖아. 너무 지루해서 조는 것 같아가지고 쉬워서. 얘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6 이렇게. 마이너스 1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서 1579번 봅시다. 그냥 전형적인 문제지. 제곱은 못 찢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는 찢을 수가 없어. 곱하기는 찢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산해야 돼. 다시 곱하기는 찢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전개해야 돼. 전개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시그마 AK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K 더하기 1 요게 28이다라는 거다. 이렇게 얘도 곱하기는 못 찢는다고 전개를 그냥 할 수밖에 없어. 1에서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AK 이렇게 될 거야. 여기 16이다. 잘해봅시다. 잘 봐봐. 요것만 조심하면 되지. 수열합에서는 항상 이게 관건인 것 같아. 얘를 찢을 거야.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상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서 쓸게. 2 곱하기 K는 1부터 10까지 AK. 내가 지금 K는 1부터 10까지를 왜 쓰고 있는지 눈치챘지? K는 1부터 10까지 1이잖아. 그치? 요거 때문에 하는 거죠. 요거 때문에. 얘가 지금 28이래. 얘가 얼마야? 이게 뜻이 뭐야? K는 1부터 10까지 1일 때도 1, 2일 때도 1, 3일 때도 1, 10일 때도 1 1을 몇 개 더했다는 거야? 10개 더했다는 거지. 얘는 얼마다? 10이다. 그러니까 우리 수열의 성질 중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상수를 1부터 N까지 1 집어넣어도 C 2 집어넣어도 C N 집어넣어도 C 이걸 몇 개? N개 더했다는 거니까 C 곱하기 N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것만 좀 까먹지 말고 잘 쓰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10 넘어가면 얘가 18 이렇게 되는 거 맞니? 18 이렇게. 그럼 얘도 보면 시그마 얘는 그냥 이렇게 쓸게. AK 제곱 더하기 시그마 AK 더하기는 찢을 수 있으니까 얘가 16이다. 이렇게. 그래서 빼면 없어지고 시그마 AK만 남고 그게 2다. 시그마 AK가 2다. 그래서 얘가 2니까 얘는 14가 답이 되겠지. 답은 14가 되겠다. 그래서 상수를 더한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 넘어갑시다. 쭉 넘겨서 1585번 봅시다. 아니야, 1587번 보자. 내가 여기 너무 갑자기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 1587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고, 이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들 있잖아요.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보통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좀 기억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 그랬는데, 수열의 합은 외우려고 하지 마. 왜냐면 그냥 상황을 되게 자유롭게 다양하게 줄 거거든. 그래서 꼭 기억해줘. 꼭 기억해줘. 수열의 기본은 뭐라고? 나열이야. 그냥 진짜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나열해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나열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자, 봐봐.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고 51번째 항은 10분의 1이래. 근데 문제에서 되게 해계망측한 걸 줬어.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K 곱하기 AK 빼기 AK 플러스 1이야. 잘 봐봐. 항상 수학은 변수 체크가 중요해. 얘가 변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변수가 K야. K가 1부터 50까지 변할 건데 여기 변수가 곱해져 있어. 이거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뭐 할 거야? 무조건 나열할 거야. 무조건 나열할 거야. 1 집어넣어봐. 자, K에다 1 집어넣어. 그럼 1 A1 빼기 A2지.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 그냥 한 번만 써봐. A1 빼기 A2. 1도 쓸까 그래. 이렇게. 그치? 자,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잖아. 시그마는 2배의 A2 빼기 A3 이렇게 될 거야. 하나만 더 집어넣을게. 3 집어넣으면 A3 빼기 A4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너네가 저렇게 썼을 때 별로 와닿는 게 없을 거야. 물론 저렇게 나열해서 봐도 되는데 저렇게 해서 와닿는 게 없으니까 나 찢어볼게. 어떻게 찢을 거야? 저 상태로 봐도 돼. 찢어볼 거야. K AK 마이너스 K A 아이고 아니 찢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쓸게. 시그마 K AK 빼기 시그마 K AK 플러스 1로 이렇게 찢어볼게. 이러고 나열해봐.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1A1 2A2 3A3 쭉 해서 50까지잖아. 50 A50이야. 거기서 얘를 뺄 거거든. 빼기. 항상 차수 맞춰서 혹은 번호 맞춰서 세로로 쓰는 연습을 해봐. 1 집어넣으면 1 A2 2 집어넣으면 2 A3야. 쭉 가다 보면 49 집어넣으면 49 A50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50을 집어넣으면 50A 51이 오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로셈을 계속 연습을 시키거든. 차수 번호 맞춰서 세로셈을 써봐야 너네가 느껴져. 빼면 A1 빼면 A2 빼면 A3 쭉 해서 여기까지 A50까지 되면 이쁘게 그냥 합이 나오지. 이쁘게 합이 나오고 얘만 빠지겠다. 이렇게 빠지겠네. 그래서 요게 얼마라고 준 거야? 요걸 준 거지. 100이라고 준 거네. 얘도 그래서 준 거지. 50. 얘가 10분의 1이니까 빼기요. 95가 답이 되겠다. 우리는 이거를 절대 외울 필요도 없어. 외워서도 안 되고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차수 항의 번호 맞춰서 나열하는 연습을 하겠다. 그럼 1590번도 한번 볼게. 1590번도 봅시다. 방금 결이 똑같은 문제야. 이게 마플에서는 계속 외우라고 문제를 좀 유도하는 건데, 야 너네 이렇게 이거 문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외워봐 라고 하는 건데 외우면 안 돼. 외울 필요도 없어. 나열해봐. 자, KAK가 1부터 10까지 KAK가 80이고 1부터 10까지 KAK 플러스 1은 10이고 A11은 5분의 1인데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나열해봐. 그냥 나열해봐. 이거 나열해봐. 나열해보면 A1 2A2 3A3
쭉 해가지고 10A10 요게 80이래. 80이래? 이것도 나열해볼게. 1 집어넣으면 A2 차수 맞춰서 쓸 거야. 번호 맞춰서 쓸 거야. 그럼 2 집어넣으면 2A3 쭉 해서 이제 이 느낌은 잡겠지? 내가 차수를 번호를 맞춰 쓰고 있으니까 9 집어넣으면 9A10 더하기 10A11 이렇게 되겠네? 그건 10이래.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순수하게 A1, A2 쭉 해서 A10까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2개, 하나, 3개, 2개, 10개, 9개 빼볼까? 그럼 A1, A2 쭉 해서 요게 A10이 될 거고 쓸데없는 이상하게 하나 붙어있지. 마이너스 10, A10 이렇게. 그리고 요게 80에서 10 했으니까 70이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 놈이니까 요것만 계산해서 넘겨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A11이 5분의 1이라고 준 거겠지. 얘가 5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답은 72가 되겠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나열해서 만드는 거 연습해보면 얘도 별거 없다. 그러면 1591번도 봅시다. 1591번. 자, A1은 15래. A1은 15고 시그마 얘도 이제 많이 보는 식 중에 하나야.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K가 2N 플러스 1이래. 그때 A10의 값을 구해야 돼. 그냥 나열해봐. 외우지. 이거 막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나열해. 1 집어넣어. 빨리. 1 집어넣어. 그럼 A2 빼기 A1. 일부러 괄호로 묶어볼게. 자, 2 집어넣어. A3 빼기 A2. 이렇게. 4 집어넣어. A4 빼기 A3. 쭉 가서 N 집어넣으면 A에 N 플러스 1 빼기 AN. 이미 앞에서 공부 많이 하고 온 친구들은 보일 거야. 이거 뭐야? 소거형이지. A2 마이너스 A2 없어지지. A3 마이너스 A3 없어져. 소거형 있잖아. 소거형. 항상 이렇게 한 세트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무조건 뭐야? 대칭이야. 무조건 대칭이야. 마이너스 A1 하나 남았으니까 둘 중에 오른쪽에 하나 살아남았잖아. 그럼 무조건 대칭으로 왼쪽에 하나 살아남을 거라고. 그래서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A1만 이쁘게 남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봐도 되고 찢어서 봐도 되지. 찢어서 봐도 돼. 시그마 AK 플러스 1에서 시그마 AK를 빼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A2부터 쭉 해서 AN 플러스 1까지 합해서 A1부터 쭉 해서 AN까지의 항을 빼는 거니까 두 번째부터 다 지워져 가지고 요것만 남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나열이야. 요게 2N 플러스 1이래. 이렇게 되겠대. 근데 A1이 15래. 넘어가면 AN 플러스 1이 뭐라는 거야? 2N 플러스 16이라는 거지. 조심해야 돼. N 플러스 1이야. 그럼 A10 구하래. 나 이렇게 틀려온 애 진짜 많이 봤어. 아무 생각 없이 10 집어넣어 틀리면 안 돼. 얼마 집어넣어야 돼? 9 집어넣어야 돼. 그치? 34가 답이 되겠다. 맞나?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너무 나만 풀었으니까 93, 96 두 개 풀어볼까? 93, 96 두 개 한번 풀어봅시다.
1시 전에는 무조건 끝날 거니까 혹시 뒤에 학원 가는 친구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봅시다. 정리 왔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1593번 한번 볼게. 항상 나열이야, 나열. 나열 한 번만 해봐. 지금 1 집어넣으면 얘는 1 집어넣으면 A1, A2지.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야. 요렇게. 2 집어넣으면 A3, A4지. 느낌이 와야 돼.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A5, A6이야. 그냥 순서대로 이쁘게 그냥 한 개씩이네. 쭉 가서 10 집어넣으면 19, 20이지. 이게 사실 홀수번, 짝수번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전체 합이긴 한데 나는 그냥 그래. 뭐 이거를 구구절절 볼 필요 없이 나열하면 보이는데 뭐. 이게 지금 50이다라는 거네.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하면 50이래. 자, 이거 구해달래. 시그마 항상 찢을 수 있지? 그럼 얘는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가 될 거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50이네. 요게 뭐다? 1을 몇 번? 1부터 20까지 20번 1을 20번 더한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100에서 20을 뺀 8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나열해보고 항상 시그마 상수 조심해야 돼. 시그마 상수 항상 조심하고 1596번도 봅시다. 얘도 나열해보면 항상 이제 그 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만 잘 생각하면 돼. 자, 1 집어넣으면 A1, A2, 2 집어넣으면 A3, A4야. 그럼 n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A1, A2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A2n까지의 합이야. 요게 2n 제곱인 거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 2n이니까 요 말이지. S2n이 2n 제곱이야. 그치? 저거 가지고 SN을 만들 수 있어? 내가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SN이 되니? n 대신에 2분의 n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있는 n 대신에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돼. 안 했으면 좋겠고. 나 뭘 구하고 싶어? 1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를 구하고 싶거든. 다시 1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이거 부분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부분합에 대한 뭔가를 알잖아. 30번째 항까지 합에서 앞에 10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지. 이렇게 빼면 되지. 그러면 굳이 이걸 구하지 않고 요걸로도 풀 수 있겠니?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15 집어넣으면 되겠지.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5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수열은 함수야. 함수랑 똑같아. n에다가 15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225 곱하기 2니까 450에서 50 빼면 400이 답이 되겠다. 굳이 SN으로 안 만들고 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필요하면 만들면 되고. 그래서 함수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기 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1600번 봅시다. 1623 이렇게 3개 풀고 끝낼게. 623. 이게 다 내가 좀 풀어줘야 될 문제들인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클리닉 한번 해봅시다. 자,
항상 수열의 기본 나열이야. 지금 보면 K는 1부터 N까지 A의 2K-1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K는 1부터 N까지 A, 2K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뭐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 이게 사실 뭐 등차 수열 뭐 이런 거 써도 되는데 그냥 담백하게 풀 거야. 근데 A7이 14일 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래. 7번째 항. 지금 보면 얘가 뜻이 뭐냐면 1이면 A1, 2면 A3, A5 이렇게 홀수 번째 항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얘는 1 집어넣으면 A2, A4 이렇게 얘는 짝수 번째 항의 합을 얘기해. 그럼 A7이 14를 줬잖아. 홀수 번째 항이 14다라는 걸 줬으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냥 뭐 S 뭐 어쩌고저쩌고 거추장스럽게 안 할게. 그냥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1, A3, A5, A7까지의 합에서 다섯 번째 5번 항까지 합 1, 3, 5 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러면 A7이 나오는 거잖아. 얘가 14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얘가 나와? n에다가 4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니?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16C 마이너스 4 곱하면 56인가? 56에다가 빼기 1, 3, 5는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되겠지. 3, 4. 그래서 3 집어넣으면 9C 빼기 3 집어넣으면 40인가? 요걸로 C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8C 얼마니? 10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28. 28? 7C는 28이구나. C는 4 나오네. 7C는 28이니까 C는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C가 얘가 4고 얘도 4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K는 1부터 10까지 AK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럼 홀수는 1, 3, 5, 7, 9 몇 개? 5개.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할게.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 2K 마이너스 짝수도 2, 4, 6, 8씩 5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 2K 요게 10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5, 5 집어넣은 거. 하자. 100에서 70 빼니까 30인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5 집어넣은 거. 25 더하기 20이니까 45. 7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나열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1602번은 이렇게 체크 표시 하나만 해놓을까? 이것도 약간 내신 단골 문제거든. 교과서에 있는 문제여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 내신 단골 문제야. 방법을 선생님이 모르면 못 푸는 문제에 대해 저렇게 체크 표시를 하거든. 지금 잘 봐봐. 수열 AN이 0하고 1하고 2 셋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어. 뭐 규칙 없어. 0하고 1, 2 셋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다 더하면 17이 나와야 되고 제곱해서 더하면 31이 나와야 된대. 그럼 내가 어쨌든 0, 1, 2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개수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중에서 0이 X개 있고 1이 Y개 있고 2가 G개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뭐 지금 이 문제를 풀 땐 필요 없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20인 거고. 그치? 이거 해봐. 내가 수열을 다 더할 거야. 그럼 1이 Y개 있고 2가 G개 있잖아. 결국 수열을 다 더한 건 어떻게 되겠어? Y 더하기 2G가 되겠지. 맞니? 1이 Y개 2가 G개 있으니까 요게 17이다라는 거네. 그럼 제곱의 합은 0 제곱하면 0이고 1 제곱하면 1이고 2 제곱하면 4잖아. 그럼 1이 Y개 4가 G개 있는 거랑 똑같지. 0은 뭐 더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제곱의 합은 y 더하기 4가 G개 요게 31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일반에서 풀면 바로 나오겠다. 이 g가 14니까 g는 7 나오나? 얘가 이렇게 나오나? 그럼 y는 3 나오네. 굳이 필요는 없는데 얘는 그럼 10개겠지. 0이 10개, 1이 3개, 2가 7개. 그럼 세제곱의 합은 0 세제곱하면 0, 1 세제곱하면 1, 2 세제곱하면 8이잖아. 1이 3개, 3, 8이 7개, 56. 59가 답이겠다. 그렇지. 그래서 개수를 생각하는 문제. 그래서 좀 수열이라는 게 등차 등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1603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1603번. 얘도 항상 수열의 기본 다 나열이다. 그것만 열심히 쓸 거야. 그것만 열심히 쓸 거야. 자, 보자. 지금 k는 1부터 n까지 a 2k-1은 3n 제곱 마이너스 n이고 k는 1부터 2n까지 ak는 6n 제곱 플러스 n이야. 자, 얘는 홀수 번째 합이지. 그냥 나열 한 번만 해볼게. 나열 한 번만 해봐. a1, a3, a5 쭉 해가지고 a에 2n-1까지. 얘는 3n 제곱 마이너스 n이래. 이렇게 되겠대? 얘는 그냥 다 더한 건데 2n까지 있지. 그냥 한 번만 써볼게. a1, a2, a3 내가 일부러 좀 맞춰 쓴다고 좀 뜨문뜨문 썼는데 이렇게 더하기 a의 2n-1 더하기 a의 2n까지. 요게 6n 제곱 플러스 n이래. 얘는 홀수만 얘는 싹 다 있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또 이상한 해계망측한 거야. 또 나열해봐. 나열해봐.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여기다 써볼게. 마이너스 A1. 2 집어넣으면 플러스 A2.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3지. 홀수면 마이너스, 짝수면 플러스잖아. 플러스 A4. 쭉 가서 24 집어넣으면 플러스 24A24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야.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야. 만들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야. 내가 여기서 얘를 빼면 홀수가 날아가지. 근데 홀수는 마이너스가 되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배에서 빼면 어떻게 될까? 그럼 A1을 2개 빼니까 마이너스 A1. A2는 그대로. A3가 2배에서 빼지니까 마이너스 A3. 딱 내가 원하는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 그게 뭐라고? 여기다 2배에서 뺀 거야. 6n제곱 마이너스 n을 여기서 뺀 거니까 3n 이렇게 나와있네. 이렇게 나왔다.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다 하고 틀리면 안 된다고.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얼마 집어넣어야 돼? 12 집어넣어야지. 24 아니야? 12 집어넣어야지. 36이 답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야, 나열.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니까 우리는 계속 상황을 좀 많이 봐야 돼. 많이 보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침착해. 빨리 흥분하지 말고. 자, 가야 되는 애들 많잖아. 아, 이게 내가 믿음으로 보내주는 거다. 원래 윤다현 선생님이 조사하라고 하셨거든. 조사해서 다 확인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너네 믿어주겠어. 난 믿는다고. 학원을 가야 되는 친구들은 가. 근데 숙제는 여기까지. 유형 8에서 15, 유형에서 1에서 4까지. 그리고 집에 가서 부탁인데 선생님이랑 했던 거 꼭 다시 풀어봐. 만약에 학원을 안 가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오늘 풀었던 문제 다시 푸는 거 클리닉으로 하고 갑시다. 클리닉으로 합시다. 내가 너무 무자비하게 안 남길 테니까 선생님이랑 오늘 한 것들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꼭 체크하고 갑시다.